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시장은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3대 지수는 일찍 상승했고, 이에 따라 다우는 1%, S&P 500은 0.67%, 그리고 나스닥은 0.33%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이날 증시는 장중 내내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내부 의견 분열도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 증시를 다시 올리게 하는 주요 배경을 만들었다 할 수가 있죠. 이에 이번 결정을 앞두고 3명의 위원들이 반대, 연준 내 균열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는 한 차례에 25bp 인하가 있을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지금 금리가 내려오면서 증시도 좋은 흐름세를 보이고 있기에 우리가 2022년 주식을 투자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 연준은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에 규모와 시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위험 균형을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 전했고, 이 같은 말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 기조에 추가 정상화는 노동시장 안정을 돕는 동시에 관세 효과가 소진되면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향한 하락세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고, 그래서인지 현재 수준의 금리가 고용 둔화 위험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면서도 물가 하방 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우리가 이번 FOMC에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였던 것은 12명의 위원 중 3명이 25bp 이하의 반대를 나섰다는 것으로, 이미 오스탄 굴스비와 제프 슈미드 캔자스티 여는 총재가 금리 동결 선호를 의견을 내비쳤기에 이 2명은 금리 인하의 반대표를 던졌고, 트럼프가 지명한 스티븐 마이러는 50bp 인하를 주장하면서 이번 25bp 금리 인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번 회의는 노동시장 약화와 인플레이션 고착화 중 어느 쪽에 더 큰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연준 내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노동시장 악화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 공개된 경제 지표도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어 실업률은 4.4%로 6월에 4.1%로 상승했고,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 지표는 9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해 그렇게 물가도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인 위헌은 없다며, 연준은 이번에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가 한 차례 그칠 것이라 이것도 이미 FOMC 회의 전에 증시 분위기는 예상을 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 중앙값은 1.8%에서 2.3%로 상향돼, 또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도 2.6%에서 2.4%로 낮아졌다는 것이라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로 인해 이렇게 0.5%나 성장률을 올린다는 것은 내년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그에 따르면 또 주가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골드만사스는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강한 반대뿐만 아니라 점도표에서 보이는 약한 반대도 있었기에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론을 내주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현실적인 전망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이유는 이미 이러한 예상을 시장은 반영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면 또 중소형주들이 좋은 흐름세를 보일 수가 있죠. 거기다 소비 활동도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커지기에 특히 지금은 AI, 반도체, 빅테크와 같은 성장 업종에는 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또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가치가 중요한 성장주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또 모든 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연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는 점은 앞으로도 금리 결정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의미고, 물가가 다시 오르거나 또 고용시장이 뜨거워지면 시장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접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 흐름 속에서 변동성 약간 출렁인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크게 섞인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장 마감 직후 오라클이 실적을 내놨고, 지금 오라클의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그동안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거의 뭐 $350까지 치솟았지만 그 이후 앞으로 AI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났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번 실적도 보시면은 166천만 달러를 밝혔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 162억 1천만 달러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26달러로 시장의 예상 1.64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AI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것은 매출이거든요. 이 성장성이 좋아야 돼요. 뭐 당연히 돈은 잘 벌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또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향하게 된다면은 또 뭐 그만큼 더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출 지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오라클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라클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익은 좋았지만 AI 기대감 대비 매출 성장 속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성장 실망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은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던 매출 기대 못 미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라클 주가에는 AI 성장주라는 기대가 이미 크게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 시적은 그 기대치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 결과라 투자자들은 당분간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오라클이 사업 구조 자체는 무너진 게 아니고 돈은 또 잘 벌고 있죠. 단순히 이제 좀 매출만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과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또 실적을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단지 문제는 이번 실적이 성장 속도 조절처럼 보여줬다는 점이고 시장은 지금 아주 민감하게 성장률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또 엔비디아랑도 엮여 있고 또 브로드컴이랑도 엮여 있고 대부분의 이 AI 주식들이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그 오라클 그리고 다른 AI 주식들의 실적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타나죠. 또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기 전 로스앤블렛이라는 뭐 기관에서 뭐 $440로 상향 조정을 했고 기존 $400에서 $440로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거의 뭐 $440까지 거의 가고 있죠. 지금 브로드컴이 지금 내년 포드 PER이 거의 뭐 50배가 되는 수준인데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뭐 구글의 TPU로 인해서 앞으로 브로드컴의 AG 시장 자체가 많이 성장을 할 거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순이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렇게 되면 뭐 총이익률도 증가하는 거죠. 앞으로 성장률도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을 지금 기관들에서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날 FMC 회의 결과 그리고 또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다양한 그런 기업들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도 많이 수익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브로드컴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브로드컴 이날도 올랐어요. 올라서 그 신고가를 달성했죠. 신고가 달성해가지고 장중 한때는 $414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잘 나오면은 뭐 좋겠지만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오겠죠. 하지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팡 튀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내일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또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될 수가 있고, 이 브로드컴이 되게 무서운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2010년대부터 애플이랑 손잡고 계속 그 와이파이 BT 칩셋 모듈 만들고 그리고 통신 모듈 만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 시장에 대한 그런 AG 칩셋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좋아질 거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오라클이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팔란티어 미 해군과 6,200억 규모의 AI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 정말 잘하고 있죠. 이 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체결했다, 뭐 파트너십 맺었다 이러한 것은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 해군은 팔란티어와 4억 4,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외에서 약 한 6% 갑자기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팔란티어가. 근데 이날 한 3% 가까이 올랐는데, 뭐 계속해서 뭐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 주가가 또 최근에 바닥을 찍고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20% 가까이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이번 팔란티어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미 해군과의 계약 소식으로 주가에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날 3% 이상 올랐고, 그 이유는 단순히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 계약이 가진 질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우선 4억 4,800만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무엇보다 이 잠수함, 그리고 다시 항공모함, 그리고 또 전투기로 이러한 사업의 영역이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주가가 그래서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고, 그렇게 시장은 한 번에 끝나는 계약보다 이 확장성이 있는 계약을 훨씬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으로 팔란티어의 강점인 군사 국방용 AI 운영 체제가 실제로 기존 수작업을 대체하고 작업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했다는 실증 데이터를 보여줬다는 거고, 그래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또 팔란티어가 최근에 가장 또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우리 그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막 공매도 하고 이래가지고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거의 한 15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는 마이클 버리가 막 이렇게 막말을 해도 팔란티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주가에. 그래서 뭐 지금 뭐 팔란티어 뭐 예전에 닷컴 버블 때 폭망한 다이아몬드 클러스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팔란티어 흔들리지 않죠, 지금. 그렇다는 거는 이미 시장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 버리가 얘기하는 게 이 뭐야, 이게 긴가민가 한가, 이게 진짜 폭락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다가 막 갑자기 막 저런 뭐 해군에서 뭐 군사 계약하고 있고 거기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데, 계속 올라가네 주가. 그러다가 또 올라가, 그러다가 또 신고가 달성하고 그러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치고 앞으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팔란티어 같은 회사를 좋아하죠.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성장성이 있는 회사는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EPS가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죠. 팔란티어가 꽤 됐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추가로 버신 돈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팔란티어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핫한 주식이 있죠.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도 AI 제미나이를 전격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지금 구글도 굉장히 앞으로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팔란티어한테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같이 가는 거죠. 이제는 구글도 가고 뭐 팔란티어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인하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뭐 미국 국방부가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용 AI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미나이가 제2의 또 팔란티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뭐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구글 제미나이를 공식적으로 군사용 플랫폼에 채택했다는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구글의 상징적과 그리고 심리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번 구글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 구글 AI가 이제 신뢰성과 안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됐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무 기업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또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AI 플랫폼에서 팔란티어와 구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전 직원이 실제로 쓰는 업무용 AI 플랫폼이다. 야, 이제는 뭐 계속해서 구글 쓴다는 얘기죠. 이 또 보수적인 업체라 한번 들어가면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다른 새로운 업체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통상 이 군사 특성상, 왜냐하면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만약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면은 또 보안에 대한 또 신경도 더 한번 써야 되고, 또 그 회사가 진짜 믿을 만한 회사인지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 자체가 이제 로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뉴스가 단숨에 구글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단기 폭등보다는 심리 개선 그리고 점진적 재평가라는 형태에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구글의 AI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 기약은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도 구글이 확실히 고객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죠. 앞으로. 그래서 결국 이번 발표는 구글이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이제 챗 GPT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AI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주는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던 터라 뭔가 좀 눌림목에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 새벽에 발표될 브로드컴의 실적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브로드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요즘 시장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나오고 또 지켜보시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또 보내시고요. 우리 또 성투를 하면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